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에 결국 반반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22년 하락장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익명의 고래들, 이분들이 심심하면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이틀 동안 무려 8,200개를 바이낸스에 입금했다. 보통 이러면 비트코인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고래들, 특히 이제 개인들, 12년 전, 14년 전에 샀던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씩 팔리고 있다. 이 얘기는 즉슨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속 무기한 선물, 강제 청산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이제 여전히 주로 이제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분들이 이제는 진짜 바닥이고, 이제는 진짜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롱에 베팅을 했다가 청산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업비트에서 에이다, 오랜만에 그 알트코인 중에 에이다 가격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요, 24년도 11월 달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랠리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그냥 이게 이제 바로 하늘로 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25년 내내 이렇게 물결무늬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런 차트를 지금 실은 나타내고 있어요. 심지어 24년도 바닥을 밑으로 뚫고 그 밑으로 실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가격 차트가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물결무늬 주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2018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부분 알트코인들의 2025년 가격 차트랑 전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작년 10월 10일 청산 이후로 지금 밑으로 뚝 이제 지금 떨어졌죠. 근데 지금 저는 현재 이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닥이 제대로 잡혔나 확신이 아직 안 들어요. 사실 바닥이라는 것은요. 이거 정확하게 못 잡아요. 지나놓고 봤더니 거기가 바닥이었네라고 하는 거지. 그 전부터 지금이 얼마가 바닥입니다. 그거는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고요. 맞출 수는 없어요. 저는 한 지금 요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요. 지금부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해서 힘든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저도 이제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닥 찍고 그냥 바로 V자 반등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많이 드렸지만, 조금 이제 방점이라고 하는 게요.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찍혀 있는 느낌을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받았습니다. 유동성이다, 선거다, 재무부의 TGA 잔고다, 여러 가지 보여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 번씩 퍽퍽 튀어주면 사실 기분 되게 좋겠죠. 근데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각오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저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다 쭉쭉 흘러내리고 다 그 코인 시장 끝났고 다 사기고 불법이고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게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7월일지 저 3분기일지 4분기까지 갈지. 근데 이 정도까지 흘러내렸다는 얘기는요. 지금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전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코인에 있어서 이제는 그 블록버스터 개봉해야죠. 이 정도 그 밑장을 뺐고 이 정도 지연을 시켰다면 정말 거대한 오프닝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분기, 4분기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선거 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냐. 아발란체 가격을 23년도, 24년도, 이제 알트코인이죠. 가격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느낌이 비슷하죠. 22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밑으로 물결무늬 하면서 떨어졌다가 24년 이제 초반, 특히 이제 3월 달에 이 코인은 피크를 찍고요.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까지 그냥 거의 2년 내내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들이 이제 그 코인이 비슷비슷한 코인들도 있어요. 차트가 가격이 떨어질 때. 근데 다른 차트도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다 같은 한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엇비슷하게 작년 내내 어떤 코인을 24년 내내 흘러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파동을 주면서 속이면서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국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어느 순간에 이 물결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거 하락으로 가는지 이제 더 가자 이때 바이 더 딥을 외칠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악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실은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22년도, 23년도 있었죠. 그 전에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지금 뭐 몇 번째 하락장입니까? 그쵸? 최악의 시기가요.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큰 기회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매를 하기에. 그리고 다만 지금부터 뭐 3개월, 4개월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어렵게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각오하고 염두에 두고 임해야 된다. 그냥 막 또 돈 끌어다가 뭐 한 달, 두 달 그냥 이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수의 적기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됐고 준비가 됐는데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방을 어떻게 하다가 그나마 있던 거 싹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너 아직도 그런 거 아니야? 엄청나게 조롱하겠죠. 이게 이제 폭등이 나오기 전에 23년 말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요럴 때 사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동그라미 쳤지만 이게 앞에 보십시오. 이 되게 이제 지근지근 밟는 구간으로 지금 우리가 접어선 거예요. 여기에서 바닥이 지금 다져지고 있거든요. 이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을 딱 꼭 집어가지고 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는 마음 편한 투자. 뭐 은행 예금 적금하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한 달 뭐 100만 원 이거 막 마음 졸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비트 비썸 특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거래소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종종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 사업의 실제성, 지속 가능성, 뭐 여기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게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뭐 코인이 잘못돼서 없어지지 않는 한 뭐 상패를 이렇게 서둘렀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비썸 사태도 있었고 이제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잘 했냐. 그래서 이상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상패를 공지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정된 그 사유 그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겠죠. 코인 프로젝트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상패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플로우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패가 결국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상패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킹 일어났었죠. 한 50억 정도 이제 그 누군가 그걸 해킹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추가 검토 기간을 몇 달을 줬었습니다. 근데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 드리면 플로우 팀에 연락을 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우리 지정했어. 근데 피드백을 좀 해봐.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이거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예를 들면 답장을 안 한 겁니다. 이러면 언제까지 이제 데드라인 주고 아니면 업비트나 비썸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죠. 주요사항 공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랬다 말 바꾸기가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해킹이라고 하는 건 큰 보안 사고가 맞죠.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후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 어떤 땡땡코인 꼭 플로우뿐만 아니고
이제 업비섬에서 제가 볼 때 종종 상패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전주 되면 지금 상패시키겠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패 당한 그 주식이나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요, 시장 전체, 이 관리 당국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또 어느 정도 그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을 실제로 하면요. 이때 정말 이게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모았던 돈이 순식간에 휴지가 되고 심지어 상폐가 되면 이거는 사실 재앙이 맞습니다. 근데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이런 일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플로우 코인이 실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래소도 있잖아요.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OKX, 바이비트에 여전히 플로우 코인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전부 다 상폐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이것보다 더 다른 선택적인 그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플로우 코인을요 그냥 해외 거래소에 이체를 시키면 이제 상패돼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뭐 이게 이제 큰 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업비트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 난 쓰는 게 이제 귀찮다 모르겠다 이러시면 이제 업비트에서 할 수 없이 그 휴지가 된 코인을 팔고요. 뭐 상패가 된다니까 이제 한 3월 뭐 며칠까지 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적당히 팔고 또 이제 휴지가 된 하지만 이제 퀄리티가 있는 코인으로 실은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그 어려운 선택인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폐가 된다라고 하면 뭐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땡땡 코인, 뭐 상장 폐지가 됐던 코인을 들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유망하다고 봤더니 그 담당 코인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러면 전 과감하게 바로 손절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그 상식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이너스 뭐 98% 상패는 안 됐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이걸 해봤지만 쓰라린 패배가 맞습니다. 요것을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게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혹은 그러니까 상패만 안 되면 또 이렇게 나중에 27년도부터 이제 코인도 양도세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때 꼭 미국 주식하듯이 플러스 1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에서 상계 처리하면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그제 뭐 마이너스 뭐 98%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이것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실은 결정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그럼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뭐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많은 걸 배웠겠죠.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던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미들캡, 스몰캡 하다가 이제 밑으로 쭉 가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보통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코인의 내 비중이 그래도 많지 않았다. 뭐 이제 많아봤자 한 2%나 됐을까요? 그런 이제 1%, 2%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게 막 이제 뭐 50% 이상 60% 들어가 버리면 정말 정말 실은 이제 힘든 그런 싸움을 이제 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 비중이 핵심이다. 4대 천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코인,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있거든요. 얘네들을 80에서 90% 이상을 가져가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마음이 편해요. 그게 이제 물론 지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갑니다. 뭐 도지가 좋다. 나는 뭐 레이어 1, 뭐 수위가 좋다. 아니면 뭐 니어가 좋다. 뭐 있잖아요. 뭐 디파이 코인이 좋다. 여기에 이제 1%뭐 2% 그냥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지. 이렇게 가져가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패될 줄 우리가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필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때로는요, 빠른 손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데요. 때로는 빠른 손절이 필요할 때가 실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1%, 2%지만 사실 절대적인 금액으로 치면 또 적은 금액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80%막 이렇게 넘어가면 이 코인의 미래가 정말 확실한가? 중간 점검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 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단순히 뭐 유동성이 말라서 그런 거야? 뭐 유동성이 말랐으면 다 같이 떨어지면 또 이해는 되는데 이 코인은 왜 이렇게 더 떨어졌을까? 미래가 진짜 없는 거 맞아? 이걸요. 챗 GPT랑 정말 치열한 대화를 하시든 해당 웹사이트 모든 뭐 커뮤니티 뭐 트위터가 됐건 뭐 영문 기사가 됐건 뒤져보시면서 저는 이걸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또 다시 살아났죠.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가요. 22년도에 뭐 저기 아크 인베스트 그 혁신 ETF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80% 이하로 추징락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고소하고 거의 뭐 이제 퇴물이다. 이제 늙었다. 구닥다리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2022년. 그때 이제 혁신 뭐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 코인 다 이제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돈나무 언니 아마 이거 기사 보시면 아마 나중에 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돈나무 언니가 뭘 하는지 봤더니요. 그때 기준으로 그냥 재평가를 해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샀던 걸요. 포트폴리오 가지수를 절반 이하로 확 줄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인데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했던 것들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것들은 과감히 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더 좋은 회사들, 더 좋은 코인들, 주식에 몰아주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나무 언니는 어찌됐건 뭐 이제 잘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그 코인을 지금 샀는데 그 근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경쟁자가 지금 너무 많다. 또는 이 독점적 지위가 약화가 됐다. 또는 이제 뭐 주제적인 환경으로 이 프로젝트는 어렵다. 대표의 도덕성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근데 그대로 있으면 유지를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면 갈아타는 것도 저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쉽게 얘기를 드리지만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합니다. 한두 번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냥 아예 적나라하게 예로 그냥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5%예요. 마이너스 85%. 근데 미래가 지금 현재 보니까 별로 안 보입니다. 저는 이러면 이 코인 그냥 팔고요. 마이너스 72%인 미래가 있다라고 보이는 코인으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마이너스 80이나 70이나 지금 어차피 휴지가 된 건 똑같다라는 가정에서 보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나중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 결국 이제 올라갈 건데 이전 고점을 못 넘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미래가 좀 애매한데 경쟁자 너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뭐 마케팅 세일즈 역량을 봤더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더 하락폭이 적지만 미래가 있는 것으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플로우 코인은 사실은 뭐 예전에 그냥 손절치고 다른 쪽으로 저는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이 됩니다. 제가 아팠던 손가락도 플로우 있었고요. 뭐 파일 코인도 있었고 디센트럴 랜드도 있었어요. 지금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로 팔고 가짓수를 줄이면서 이게 이제 막 코인이 막 저 백화점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소위 물 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 돈이 뭐 이제 뭐 수십억이 항상 뭐 수천만 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은 사실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짓수를 사실 줄일 수 있다. 처음부터 이제 그냥 한 4개, 뭐 5개 내외로만 하면 사실 베스트예요. 그게 베스트. 그래야 물이 타지는 거죠. 우량 위주로.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이것이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사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공경에 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 전으로 제가 생각을 됩니다. 이제 저도 한 마이너스 80% 손절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았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몇백 날리고 이제 좋은 어떤 경험치를 쌓은 거죠. 그리고 나서 4대 천왕을 위주로 모아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크고 ETF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DAT 기업이 있고 뒷단에서 뭐 블락락이다, 뭐 피델리티다, 뭐 전통 금융들이 빅테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산 토큰화가 이 위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그 다음에 중간 점검까지 이렇게 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 쉽지도 않고요. 누가 내 대신 이걸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제 어불형설이라 보면 이걸 누가 해줍니까? 이거는 본인만의 방식, 공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의 방식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대 천왕 위주로 시총 큰 걸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우량 위주로 쌓아간다면 사실 1%, 2%, 어떤 분들은 3%, 4%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대세에 지장이 없고요. 그래도 큰 수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하면 그 시총 작은 거에 막 억 단위로 넣는 것은 사실 저는 자살행위라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에 사실 억 단위로 넣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이게 그 바닥을 잡으려고 이제 한 방에 넣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을 잡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쌓아가서 수량을 늘리고 평단을 낮춰가는 게 전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다 보니까 알트코인 뭐 여러 개가 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10개, 20개, 어떤 분막 30개도 사는데요. 이 30개가 다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자체는 저는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프로 날라가도 우리가 계속 큰 수익을 끝내 거두시려면 우량 코인 지금 평가를 하셔서 이 코인은 없어지지 않아. 걔네들 위주로 계속 사 모으셔야 수익이 가능하지. 그냥 사는 것을 중단하고 저기 이제 아픈 손가락에 계속 물만 준다면 저는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CFTC 혁신자문위원회에 암호화폐 업계 인사가 대거 영입됐습니다.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 리플의 빵형, 로빈후드 CEO 그 대표죠. 솔라나 설립자, 유니스왑 설립자, 체인링크 설립자 등이 새롭게 영입이 됐고요.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들, 크라켄 대표, 폴리마켓 대표.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이 지금 미국의 핵심 그 규제 기관 아닙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여기에 어떻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힌트는요. 미국에서 로비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코인베이스 대표가 시장 구조법 관련해서 어떤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보상, 뭐 이분들은 이제 이자란 표현 안 씁니다. 보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암스트롱 대표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지금 코인베이스는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끝끝내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요, 돈의 힘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수월해져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정치권의 기부금 가장 많이 낸 코인 회사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 코인베이스예요. 리플이랑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최소 밝혀진 것만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감히 JP 모건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격이라도 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업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바네크의 이제 리서치 총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 전 세계 13개 국가의 정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채굴하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13개국 정부. 우리가 뭐 부탄 알죠? 뭐 엘살바도르도 있었고, 그다음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할 텐데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한다? 지금 뭐 가격도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돈 될까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무엇을 하시든 성공의 핵심은 당장에 돈이 안 돼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 크립토 TV가 이전에는 그 제 동생이 운영을 했던 이제 그 채널이었고요. 그때 당시 이름은 두 아들 아빠로 이제 뭐 블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22년도에 별도의 이제 채널을 만들까 하다가 뭐 동생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같이 해볼까? 근데 그때 당시 구독자가 한 140명, 50명? 그때 이제 영상에 대한 하나의 조회수가 뭐 150회, 120회, 뭐 많으면 200회 이랬습니다. 이제 제가 그 뭐 사업을 뭐 이제 뭐 회사 돈으로 해봤지만 저는 이 계산이 되게 빠르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제가 그 최소한의 자격 조건부터 그 수입에 대해서 공부를 저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이 안 될 거라고 200% 확신했습니다. 이거 돈 안 돼. 구독자 1000명 뭐 이제 그 기본적인 시간들을 해야 이제 수입화 그걸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동생 채널에 조인을 했죠. 왜 했냐? 저는 크립토라고 하는 이 그냥 자산이요. 그냥 좋은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좋은 거 그냥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제 크립토 자산 뭐 14년부터 이제 뭐 행사를 하면서 어찌됐건 저는 여기에 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하고 싶었어요. 대중분들께 뭐라고? 코인은 사기가 아니라고. 22년도 제가 11월 달에 정확히 동생 채널에 제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FTX 직후라 분위기가 정말 쌀벌했고요.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그때 세금까지 내라고 정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보다 글쎄요. 저는 그때도 뭐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요. 일단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코인은 사기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느낌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로 지금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요, 2018년 뭐 혹독했죠. 2022년 만만치 않았죠. 근데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을 저 18년도 하락장, 22년 하락장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 보십시오. 미 연준이 비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독립된 자산군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비청산 거래라는 것은 중간에서 거래를 책임지는 관리자 없이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코인은 좀 별도로 뺍시다 지금 얘기해요. 왜냐하면 코인은 기존 자산군보다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고 이 지금 분류하는 모델 자체가 이게 지금 위험 범주 기존의 이제 카테고리로 이게 지금 넣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산이 하도 이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컸었고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증거금을 좀 더 많이 집어넣도록 합시다. 계속 청산 당하니까. 그리고 비트나 이더 등 가격 변동이 이제 그 큰 암호화폐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자.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은 좀 이제 따로 분류하자.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반반씩 섞어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면 조금은 그 변동성이나 위험 가중치를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아주 쉽게 얘기 드립니다. 미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쨌든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지난 뭐 몇 년간 했잖아요. 100년간 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은 원래 기본적으로 코인 자체를 싫어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코인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코인을 잘 관리하자라고 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코인 죽이자라는 말이 지금 없어요. 독립된 자산군. 왜? 기존의 프레임에 지금 카테고리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런 뭐 벤치마크 지수 저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좀 잘 좀 해봅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이랑 22년이랑 비교를 하시면 실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밥그릇 싸움을 했던 SEC와 CFTC도 지금은
손에 손잡고 한마음 한뜻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이 안 됐던 일이죠.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포럼, 코인 그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누가 옵니까?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지금 연사로 초청이 되신 분들이요. CFTC 위원장, 프랭클린 템플턴 대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잭 위트커프는 뭐 트럼프 대통령 거의 뭐 40년직 이런 분입니다. 마러라고 리조트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개인 리조트입니다. 여기에서 코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걸요, 뭐 트럼프 대통령만의 어떤 그 코인 대잔치라고 보시면 곤란해요. 단순히 대통령 잔치가 실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 뭐 부통령, 뭐 장관, 차관, 뭐 국회의원들, 피터 틸 사단들, 블랙락, 여기 뭐 JP 모건, 골드만 삭스, 저기 뭐 저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 이제 코인 회사들까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글로벌 엘리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강력한 세력이 지금 미국의 정권 지금 그 딱 그 실력 뭡니까? 권세를 잡았어요. 이들은 짜놓은 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 짜놓은 판은 뒤집기가 안 돼요. JP 모건에서 뒤집으려고 했었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뭐라고 했냐? 또 올해 업무 우선순위 중 하나로 또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규제 명확하래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밥그릇 싸움이나 했었던 CFTC와 우리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또 현실을 직시해야죠. 전 지금부터 한 3개월, 4개월 가장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뭐 한 번씩 튈 수는 있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지만 왜 제가 가장 힘들다라고 봤냐면 이미 1년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근지근 밟으면 그나마 있던 사람도 정말 싹 다 떨어집니다.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여기서 버티면서 바이더 딥을 막 몇 달, 뭐 거의 6개월 꾸준히 사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비정상이죠. 근데 그 정도 약간 크레이지한 분이 아니면 코인은 전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인생 한 방,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되는 거, 그걸 누가 뭐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요, 당장의 수익이 안 되는 듯 해도 꾸준히 사시고 공부하시고 원화책을 하고 바이더 딥을 하고 심지어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저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게요. 닿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주의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제가 뭐 확신이 있어도 뭐 어려움이 없다. 뭐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비트코인 사실 20만 원일 때부터 했잖아요. 이 업계에 제가 있었잖아요. 2015년은 2016년 혹시 계셨던 분 계십니까? 솔직히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글쎄요. 뭐 어찌됐건 비트코인 뭐 지금 뭐 2천만 원 이 추억의 가격이잖아요. 이더리움 뭐 5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XRP 뭐 500원, 600원, 700원 이게 지금은 추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같이 힘들다고 할 때 꾸준히 누군가는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크립토TV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